바로 어제 비아디의 국내 진출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커도 간략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지리 자동차가 링크앤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합작 설립한 전기차 브랜드고 고급 전기차를 표방하고 있죠. 여기서 제일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세븐X라는 차일 것 같습니다. 폴스타4와 로터스 MAI에 적용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소렌토급 SUV로 국내에선 알려져 있잖아요. 비아디의 국내 진출도 소문에 불과하다가 이제는 현실이 됐고 지커도 곧 현실이 될 건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게 과연 국내 시장만 문제가 될 거냐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마침 최근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비아디가 미국 관세 장벽 때문에 캐나다 진출 계획이 중단됐다. 그래서 이건 현대차한테 찬스다 이런 건데 저는 이 전망에 반대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역으로 국내 기업들한테 타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국내 진출이 끼칠 영향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고 해외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비아디의 국내 진출로 인한 타격,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였나요? 순서대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했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KGM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KGM은 지금도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문제는 비아디가 국내 진출을 허투루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존 중국 브랜드 진출과 가장 큰 차이라고 했잖아요. BM이나 벤츠처럼 판매 전문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와 삼천리 모터스를 끼고 들어올 뿐 아니라 판매 모델들도 전략적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아토3. 이 차가 가격이 2천만원 초반, 보조금에 따라 1000만원 후반대도 가능한 걸로 유명해서 저가형 전기차, 소형 가성비 전기차 시장을 비아디가 장악하고 이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건 KGM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KGM도 가성비 전략이 굉장히 중요했고 굉장히 큰 돌파구였는데 당장 이게 막혀버리는 거니까요. 이 관문이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현대차도 긴장해야 한다는 순서였습니다. 이미 KGM을 판매량으로 위협했다는 건 국내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는 소리인 겁니다. 즉 수요층이 형성되고 잠재 고객도 생긴 거란 거죠. 물론 지커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비아디하고는 전략 자체가 달라야 하는 브랜드잖아요. 애초에 고급 전기차 브랜드로 만들어진 브랜드라서 소렌토급 전기차를 출시한다면 소렌토보다 비쌀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 아니면 아예 중국 브랜드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정면 돌파를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대중 브랜드 쪽만 놓고 보면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아디가 캐나다 진출 계획이 중단됐다는 거고요. 이게 현대차한테는 기회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책정했고 이에 따라 진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 배경은 뭐냐? 캐나다의 우방국인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내려버렸고 이 여파로 캐나다도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중국 전기차를 견제해도 되지 않으니 현대차한테는 호재란 건데 이 시장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좀 크게 보면 아 이거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역설적으로 동남아 시장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컨대 중국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판매 역량이 100이래요. 이걸 미국 30, 유럽 30, 동아시아 20, 동남아 20 이렇게 잡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이 와중에 미국이나 유럽 진출이 불투명해져요. 그럼 나머지 60을 동아시아와 동남아 시장에 쏟아부을 거라는 거라서 얘네가 미국 진출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기회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 브랜드들은 동남아도 기회 시장으로 보고 있고 대규모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공장을 짓고 진출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동남아 시장은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KGM한테도 중요한 시장이란 거고 이 소리는 결국 한국 시장만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남아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중국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부터 짚어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태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 점유율은 무려 76%에 달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44%, 싱가포르에서는 34%였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모두 1위였고요. 인도네시아는 4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장악하는 것 이전에 이미 중국이 점유율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이걸 뺏어야 하는 입장인 거죠. 여기서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게 동남아의 전기차 시장 전망일 텐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정부 단위로 전기차를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전기차 산업 자체를 육성하려고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혜택 같은 걸 제공하고요. 이걸 기회 삼아서 중국은 동남아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태국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이면서 비아디가 연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완공했고요.
창안 자동차도 태국 공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가 공략 중인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GM 우링이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고 현지 생산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세우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동남아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겠죠. 만약 미국처럼 중국을 심하게 견제한다면 중국 브랜드들의 전망도 그리 좋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세 폭탄을 때려버리면 경쟁력이 반강제로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동남아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고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각 사례별로 보면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걸로 유명한 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최대 수출입국이 중국이고요. 인도네시아는 고속철도 같은 인프라 경제 협력을 중국과 맺고 있고 다양한 산업에서 투자와 기술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기차 기술 협력을 중국과 하고 있고요. 이미 정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폭탄과 같은 조치는 있을 수가 없고 여기는 또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즉 동남아에 열심히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텐데 동남아 국가 정부 입장에서도 딱히 중국 브랜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나 KGM 입장에서도 견제해야 할 대상과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동남아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특히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으면서 동남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막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 보급률도 상승 중이면서 인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 입장에선 미래 성장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도 적극적입니다. 어차피 현지에서 경쟁하려면 현지 생산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한데 중국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미국과 다르게 중국을 국가 단위로 견제해주지도 않으니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이란 거죠. 현대차 그룹만 문제가 아닙니다. KGM도 타격이 클 겁니다. KGM은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타 그룹의 킴롱 모터스와 협업해서 KD 방식으로 차량을 조립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KD 공장도 건설해서 현지에서 반조립 제품 방식으로 생산하고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해서 가성비 전략을 펼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현대차 그룹까지 경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KGM 입장에선 국내나 해외 모두 녹록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우리 기업,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 중국 기업이 진출 못하게 되는 게 과연 마냥 좋은 일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안심했다가 진짜 필요한 대응을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동남아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한테도 중요한 거 아닌가? 미국이나 유럽이 동남아 시장을 먹으려고 중국 제품을 견제하라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절차나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즉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이런 식으로 견제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만큼 동남아한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비아디도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당장 동남아 정부와 국민들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견제를 요구해요. 그럼 그만한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한다는 거고 공장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원래부터 전기차 시장이 치열하다는 건 유명하긴 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수록 중간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는 또 중국까지 견제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당장 3분기 영업이익이 일본차 회사들은 급감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중국 전기차 시장은 캐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니 국내 진출을 시작으로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기대가 되면서 우려되는 것도 많은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